자, 오늘이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이른바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늘 간호사, 의료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오늘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가장 이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대구의료원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호정 기자 통해서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의료원 라파엘 병동 4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요, 이 병동 로비가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병동 로비가 아닌 지금은 간호사실로 완전히 개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오염구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도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분들이 이 저 오염구역을 넘어 이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대구라 하면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대구는 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컸을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가 이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취재를 해보고자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음압병실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간호사가 환자까지 가기 위해서만 총 3개의 방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환자에게 전달될 외부 용품이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들어온 문이 닫혀야지만 그 다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방호복을 완전히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의 방이 남는데요. 그 전실을 거쳐야지만 환자에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호복은 입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최소 2시간은 일을 하는데 그 사이 몸은 땀으로 흥건해지기 일쑤입니다. 옅은 파란 옷이 땀에 젖어 짙은 파란색이 되기도 손이 퉁퉁 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 체크와 치료는 물론 배식과 병실 정리, 환자의 기저귀 교체까지 병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3교대를 하는데요. 아침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1시간 받고 7시 반에 들어가면 아침 먹이고 그다음에 기저귀 갈고 또 체위 변경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1시 반, 10시 반에 또 못 나올 때가 많아요. N95 마스크 끼거든요. 이게 일반 덴탈 마스크 말고. 그러면은 숨도 안 쉬어지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눈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장갑 2겹 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킬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습기가 차가지고 고글에 이게 막 안 보이고 온몸은 땀으로 젖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 더 많이 힘들 텐데. 방호복을 벗는 건 배로 번거롭습니다. 장갑과 방호복, 고글, 마스크를 하나씩 벗을 때마다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요. 병실에서 생긴 의료 폐기물, 환자의 식사 용기를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것도 간호사의 일입니다.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네, 이 간호사들의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수고스러운 모습을 좀 봤습니다. 유호정 기자, 대구 지역 사회에서의 지역 감염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입원 환자는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대구 의료원만 생각을 해보면요. 총 355개의 병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 350명까지 병상이 찼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16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곳은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고요. 또 요양병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게다가 사망자도 적지 않아서 간호사분들이 이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혼자 못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식사도 다 저희가 챙겨드리고 다 먹여드려야 되고 약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다 챙겨드려야 되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원래 개인 보호자분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다 챙겨드려야 돼가지고 카네이션을 이제 꽃을
배송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생화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생화가 또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할머니에게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서 할머니에게 붙여주고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기저질환이 치매가 있으시고 또 잘 못 알아보시니까 이건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딸들이 보냈던 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뭐 그런 것들 꽃바구니를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환자고. 네, 이렇게 우리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건진 것 같습니다. 이 대구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발 확진자 소식을 들었을 텐데 참담한 심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그동안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대구가. 그런데 이제는 이 대구 의료진들이 서울의 이 확산 소식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료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미쳤다죠. 미쳤다. 우리도 클럽 가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절제되고 지키고 참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건가.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10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지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지금 재확진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처음에 그냥 영웅입니다. 그대들은 뭐 코벤져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한순간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냥 확 보이고 또 잠잠해지면 묻혀가는. 네, 오늘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유호정 기자가 대구 의료원에서 생생한 우리 간호사들 얘기를 좀 전해줬습니다. 교수님, 보니까요, 이 간호사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제 간호사들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의료진들 덕분에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해서 저도 여기 지금 이제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태원 클럽에 앞서 이제 공중보건의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간호사 말이 미쳤다. 우리 간호사들도 좀 놀고 싶고 클럽 가고 싶지만 우린 다 참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지금 이 이태원 클럽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이제 하고 있었던 때고 더욱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런 우리 이제 보건의료인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제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다 잘못된 거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이 우리가 다시 방심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이제 빨리 어쨌거나 진단 검사 지금 숫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2차 이제 이른바 유행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2차 유행을 준비하기 위한 중간에 또 다른 예방 주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지금 클럽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취약지구를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일 기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이태원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른바 용인 66번 환자가 초발, 그러니까 최초 시작 원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66번 환자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이태원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방역당국의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첫 증상을 보인 게 지난 2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2일 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다른 확진자가 있다라는 거죠. 방역당국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태원 초발 환자는 지금 2명 이상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66번 환자 혼자서 다 퍼뜨린 게 아니고 이거 비슷한 증상이 있는
그 환자에 의해서 예. 여러 갈래로 이제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태원 클럽 한 5군데 정도 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두 비슷한 곳에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대형 클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전혀 지금 이태원 지금 알려진 클럽과는 무관한 클럽에서도 그렇습니다. 무관하게 400m 정도 예. 떨어진 다른 대형 클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감염 경로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에 예. 대해서도 지금 방역 당국이 진앙지 그러니까는 이 바이러스가 먼저 퍼진 예. 진앙지가 지금 다양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됐던 해당 클럽, 3개 클럽을 간 사람이 또 다른 클럽을 갔을 수도 있고 또 거기만 간 게 아니라 근처 주점을 갔을 수도 있고 노래방을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용인 66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태원 일대에서는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미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가설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66번 환자 말고도 예. 지금 그 클럽에 다녀간 동일한 날짜에 발병해서 바로 감염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연하게도 같이 와서 예. 그 일부 66번 환자는 증상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증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바이러스가 온 거냐라는 건 모르는데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산발적인 감염원에서 노출된 사람들이 동일한 예. 때에 와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거죠. 예. 확산이 왜 빨리 됐냐면 이분들의 활동 지수가 여러 가지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도 있는데 일반 5, 60대 분들의 활동량보다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배가 많은 거예요. 주로 20, 30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놀러 그러니까 갔고요. 이분들이 예. 하루 움직인 거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움직인 효과.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우리가 아는 줌바 댄스, 콜센터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될 수 있는 공통점들을 모두 다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거여서 예.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그것도 초발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 이런 방역 당국의 판단까지 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전파가 됐는지, 몇 명이나 감염이 됐는지, 또 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컸을 텐데 지금 서울시 당국이라든지 경찰은 어떻게 당시 그러니까 4월 24일부터 연휴 끝나는 기간 동안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 이동통신사 여러 군데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관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신속 대응팀을 투입을 해서 지금 클럽 방문자 그리고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전화번호, 카드 결제 내역, 통신 기록, CCTV 등 가용한 모든 순환들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신천지 교인들 찾아낼 때 경찰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 탐문 방식으로 인해서 이 분들을 꼭 찾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태원을 방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짜 번호를 클럽 방문할 때 적어놨을 수도 있고 한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조사에 좀 착수한 상황입니다. 최은미 기자, 당시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이태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이동통신 기록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서울시가 취합을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이 한 열흘 넘는 기간 동안에 이태원 인근을 방문했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정해져 있어요. 자정부터 한 새벽 6시까지 클럽이 왕성하게 운영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태원 그 클럽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 다 추렸습니다. 다 추렸더니 1,905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잠깐 지나갔다든지 차를 타고 이동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빼고 거주민도 빼고 30분 이상 머물렀던 이 기지국에 접속이 돼 있던 사람들을 추렸더니 1,905명인 건데요. 이 사람들한테 일단 오전에 문자를 다 보냈답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검사 받아라. 그리고 자가격리 해라. 근데 이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강제 명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그냥 잠깐 들렀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일샵을 갔다든지 밥을 먹었다든지 그냥 커피만 마셨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위험도를 지금 이 기지국 정보만 가지고 서울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사항으로 정해두진 않았는데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할 거다. 이런 문자 받으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냐.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검사 받아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인근을 방문했던 그냥 지나가거나 거주자는 제외하고요.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이 1,9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를 파악한 것도 굉장히 다행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4월 24일부터 지금 정부가 방역당국이 이 안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용인 확진자가 이태원을 방문한 건 5월 1일 밤이에요. 5월 1일 새벽.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4월 24일부터 방문한 사람을 다 추린다는 건 이 용인 확진자 이전에 이미 이 안에 누군가 이 무증상 전파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금 방역당국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900명 서울시로부터 문자를 받은 또 각 방역 당국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해외 언론 같은 데서는 이거 빅브라더 아니냐, 이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쾌한 반응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기사도 눈에 띕니다만 지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의 불편은 조금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아마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감염법 예방 관련 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중요시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나로도 얼마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자발적인 신고나 자발적인 검사 이런 것들로 전부가 파악이 되면 정부가 왜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발동을 하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고 있고 그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공동체 전체를 자칫하면 흔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합리화된다는 건 좀 표현이 지나치지만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1,900명 중에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 신속히 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야 되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좀 꺼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성소수자들 문제도 계속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성소수자분들이 왜 이렇게 자진 신고라든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아우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지 직접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우팅 이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에게까지 성적 정체성을 숨겨온 사람들이 갑자기 뭐 만천하에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라도 좀 엄청난 압박과 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만 보더라도 일방적인 비난을 넘어서 혐오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내가 아우팅이 되느니 차라리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검사를 안 받으면 얼마의 벌금이다, 얼마의 징역형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 매뉴얼에는 세부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발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부의 매뉴얼이 지금의 보도 상태로는 좀 무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직장에서도 해고당할 수 있고 또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제 뭐 편견, 시선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신천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천지 교인이는 게 밝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의 문제지만 저는 그냥 방역적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보호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최근에 바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 뭐냐 하면 그 본인이 클럽에 가신 분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해서 갔는데 그 할머니가 걸리신 사례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인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적인,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존중은 우리가 각자의 예. 택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선천적으로 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을 성소수자라는 예. 말을 보호를 할 수도 없고 방역적 관점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이 성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성취함과 관계없이 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서로서는 보건소에 가서 이름도 안 쓰고 전화번호만 쓰라고 하는데 했다고 지금 예. 전달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건소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편향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지 예. 그런 거를 만반하게 준비를 해야지 이분들이 자유롭게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신천지와 같은 동일한 상태로 인해서 예. 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또 우리나라 많은 의료 자원들이 이런 보면 너무 많이 투입돼서 또 예.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나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건당국이 지금이라도 이런 성소수자 말고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예.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입 비슷하게 영입이라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예. 정확하게 사실은 오송과 세종의 보건당국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빨리 파악해서 그 문서보다는 공감적인 능력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 정체성은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 정체성이 개입할 될 문제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방역 당국이 듣고 또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검사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신들이 아우팅,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이 강제로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 안정과 방역을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커밍아웃을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이분이 조금 더 이게 성소수자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당부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본인의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다. 뭐 이렇게 내가 알려지는 게 예. 그런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당장 나뿐만 아니고 예. 우리 모든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항상 좀 용기를 내달라. 예. 그러니까 가서 뭐 익명으로 지금 검사를 하니까 가서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당부의 글을 본인 SNS에 지금 올렸습니다. 예, 실제로 방역 당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성 정체성이 드러날 일은 없죠? 없어야 되고요. 또 이 19,900명 클럽 이태원 주변을 다녔던 19,900명이 모두 다 성소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발 확진자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보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차별을 하지 말자 뭐 이건데요. 그러니까 차별을 떠나서 지금 혐오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예. 아까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LGBT까지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로 앞 글자들만 딴 겁니다만 게이나 레즈비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사실 편견이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게 예. 열리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배타적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지금 상황은 아까 홍석천 씨의 경우는 커밍아웃이라는 건 자발적인 선택으로 예. 하는 거고요. 아까 인터뷰에 있었습니다만 아우팅이라는 건 지금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거 이거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주변의 시선, 뭐 예.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뭐 부작용, 예. 뭐 후폭풍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방역이 가장 우선이고 예.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괜찮은데 부모나 조부모가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 지금 몇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최초에 이 이태원 클럽 기사를 쓸 때 일부 언론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자꾸 건드렸기 때문에 이 변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방역의 문제이지 결코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각 행정 당국도 이태원에 출입을 했던 여러 사람들을 지금 추적 조사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단순한 게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대인 접촉을 이분들이 또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집단적인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장소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는 좀 강제적으로 이분들을 처벌하거나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경기도가요, 지난 10일에 이태원 클럽이나 수면방 등 업소 출입자 대상으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행정 지자체가 내리는 강제적인 행정 명령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업소를 출입했으면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잠복기인 2주간까지는 대인 접촉을 하지 말아라라는 행정명령인데 만에 하나 이를 위반 시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요. 예. 위반으로 인해서 만약에 감염됐을 때 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행정당국의 강제적인 명령 전에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의심된다면 안 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세계 1등 방역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명령 전에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이 오직했으면 사실은 또 이 이른바 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최대한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또 다른 시험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이른바 이제 보호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홍석천 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그 인식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방역적 관점에서 빨리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을 다녀가신 1,900명 좀 제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시고요. 방역당국에도 신고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정체성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처벌은 없습니다. 관대할 수 있으니까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제 교사 얘기도 했고요. 또 의사 얘기도 했고 군인 얘기도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사실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5월 5일 연휴 기간까지는 사실 공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명인도 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 용인 66번 확진자, 최초 확진자죠. 이 최초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클럽에서 이 걸그룹 출신의 이제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카라 출신의 박규리 씨가 포착이 된 건데요. 아마 저 내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진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저게 이제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내가 갔던 게 맞다. 같은 클럽에 같은 날 갔었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본인은 이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상태라고 했고요.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런 데 방문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보신 사진에서도 마스크는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스크 안 쓴 거 내가 봤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또 목격담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번복을 했어요. 사실 입장하고 나서 20초 정도는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썼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성을 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두고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로 비춰줄 수 있는 말을 했다가 또 번복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좀 공인으로서의 자산은 아니다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규리 씨는 그 전에는 의사들에게 마스크도 기부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남자친구 공개 열애 중인데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마스크 10,000장을 기부를 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클럽에 간 게 5월 2일 새벽이죠. 5월 1일 밤. 근데 한 4월 말쯤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모두가 힘든데 다 같이 견뎌내자, 힘내자 우리 모두 뭐 이런 글도 SNS에 올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본인은 버젓이 클럽에 가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뭐 만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도 더 이제 표리부동하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철없는 20대, 30대 겁없는 이 젊은이들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지만 너희들 동생,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 또 너희들의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크게 고통받는다. 그럼 뭐 대자보가 막 곳곳에 붙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뭐 아파트에서는 이 클럽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주민들을 성토하는 그 대자보도 붙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교육당국이
원래는 13일부터 고3별로 이제 등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일주일 늦췄어요. 다 일주일 연기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태원발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를 이제 지금 가려고 좀 준비 중인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 예. 중인 아이들이 또 학교를 못 가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워킹맘들이 또 이렇게 좀 또 불안해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이를 이제 성토하는 이제 예. 얘기들이 많은 거죠. 글쎄요, 20, 30대 뭐 철없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요. 다 알 건 다 아는 나이예요. 20, 30대 젊은이들 그리고 더 조금은 지금 긴장이 많이 풀린 뭐 심지어 의사, 교사, 연예인 뭐 할 것 없이요. 이렇게 클럽을 다니는 분들. 참 뭐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뭐 비난하는 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검사를 잘 받고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그 헤드라인에 특정 신문에 보니까 누나 형 때문에 고3들이 이렇게 지금 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뭐 비난 상황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예, 좀 반성은 하긴 해야 돼요. 예,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2차, 3차 지금 이 유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을 이양 지나갔으니 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취약한 예. 지역이 있으면 그게 언젠가 우리 전체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예. 그러니까 우리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안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감염원의 초발 환자로 인해서 예. 우리 전체 사회를 또 감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던 취약계층이나 소수자나 예. 노약계층이나 바이러스는 그런 곳에 언제든지 계속 잠잠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인플루엔자 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많다가 여름 때 조금 잠잠하다가 가을, 겨울 되면서 다시 크게 확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명심하게 삼아서 우리 국민도 그다음에 보건당국도 그다음에 다른 예. 많은 봉사자분들, 의료인들도 꼭 좋은 기회를 삼는 그런 어떤 큰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벌써 발생한 지 6일 만에 이태원발 확진자 수가 이제 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0명을 넘어섰어요. 네. 일부에서 특히 이제 지금 뭐 백승현 감염학회 이사장도 그랬는데 6,5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의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태원발 확진자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우선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6,500명이라고 나온 숫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확산지수라고 있는데 통상 지금 확산지수가 R0라는 표현이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렇게 쉽게 합니다. R0가 3이다 하면 예. 한 명이 3명, 3명이 9명, 27명, 51명, 예. 181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 줌바 댄스, 또 그다음 활동량 많은 거, 은밀한 것들 포함이 되면 충분히 이렇게 커질 수 있다. 6,500명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현재 우리가 이 변수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 중에 많은 게 하나가 이런 일부 계층을 빼고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건너뛸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많이 지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고 다만 이 상황이 또 이런 다른 취약계층에서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저 숫자도 실제로는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우리한테 좋은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명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의 경고가 가볍게 들을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